평생 흰밥만 먹다가 50이 넘어서야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섞을 수 있는 것은 다 섞어서 잡곡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잡곡밥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생활건강 정보 채널 9988입니다. 오늘은 어떤 밥을 드셨나요? 현미밥, 콩밥? 심플하게 이렇게 한 가지만 넣어 드신 분도 계실 테고 좋다는 거 온갖 거 다 넣은 잡곡밥을 드신 분도 계실 텐데요. 통곡이 들어간 잡곡밥이 더 건강하다고 알려지면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내놓는 식당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흰쌀밥은 부의 상징이었는데 말이죠. 통곡물은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식이라는 현미밥, 잡곡밥을 먹고 속이 부글거리고 가스차고 소화가 더 안 된다는 분은 왜 그럴까요? 부글거림을 참고 계속 현미밥을 먹어야 할까요? 현미를 영양분만으로 분석해서 흰쌀과 비교해보면 우수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현미에 있는 독성을 분석하면 무서울 만큼 나쁜 음식입니다. 그동안 쭉 현미밥만 먹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더 건강해졌는데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은 현미의 독소보다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하신 분입니다. 현미밥만 먹으면 얹힌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방귀 냄새까지 고약해진 분은 현미의 영양분보다는 독을 더 많이 흡수하신 분입니다. 현미에 독이 있다니 말이 되나? 말이 된다고 합니다. 독버섯에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감한 주제라서 정말 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정확하게 번역했나 여러 번 재검토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정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틀림없이 온 가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독은 식물이 더 많을까요? 동물이 더 많을까요?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강력한 독소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현미 통곡에 있는 렉틴, 밀베아 응집소, 피틴산 같은 항영양소인데요. 그러면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독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사자는 공격을 하고 사슴은 달리고 거북이는 껍데기에 숨고 스컹크는 냄새나는 방귀를 뀌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우리 인간은 공격하거나 도망치지요. 식물은 그럴 수 없으니 독을 품습니다. 식물의 독은 식물을 보호하는 껍질과 번식을 하는 씨앗에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현미와 통곡에 있는 독소, 렉틴과 밀베아 응집소, 피틴산, 그리고 이것들을 줄여서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현미나 통곡물이 품은 독소는 렉틴과 밀베아 렉틴입니다. 거의 모든 통곡물 배아에 있는 밀베아 렉틴은 밀베아 응집소라고도 합니다.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고 뇌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누수와 뇌누수를 유발해서 만성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 밀베아 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것은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서 장내 점막층에 손상이 없어도 위, 대장, 소장, 뇌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악한 글루텐 사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렉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렉틴은 산성이 높은 위장 안의 환경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자신이 분해되는 것을 저항하는데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던 기능이 소화관 내에서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되는 것을 저항해서 메스꺼움, 구토, 배탈, 설사, 가스와 백만감을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있는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영양분 흡수와 생체 이용률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하버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렉틴은 소화관 내벽 세포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총의 성장과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렉틴은 장기간 소화병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렉틴이 장세포에 붙어 있으면 기생충과 같아서 면역세포가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의 기관, 세포들을 같이 공격합니다. 이러한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섬유근육통, 궤양성 대장염 등 정말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렉틴이 영양분 흡수를 막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데요. 렉틴으로 인한 철분 부족 등 영양 불균형은 밥이나 콩이 주식인 나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통곡물에서 렉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식에서 렉틴을 줄이는 방법은 렉틴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고 끓이면 일부는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현미나 통곡물을 물에 몇 시간 담가 놓았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압력솥에 찌면 렉틴의 일부는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류에 있는 렉틴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제거되지만 현미나 통밀 배아에 있는 밀배아 렉틴은 생존력이 강하고 독성 또한 강합니다. 흰쌀은 도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배아가 제거되어 렉틴 양이 줄지만 현미에는 흰쌀의 2배가 넘는 렉틴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렉틴을 품고 있지만 콩류보다는 통곡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오래된 연구에서는 렉틴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화 문제가 없다면 먹는 것이 좋다는 연구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렉틴이 암세포를 제거하면서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통곡물을 먹었을 때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렉틴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만큼 현미나 통곡의 영양분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산과다, 위산역류 등 소화 문제가 있는 분은 현미밥, 잡곡밥이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칼슘, 단백질, 철분이 절실히 필요한 50세 이후는 차라리 흰쌀이 현미 등 통곡보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 저도 처음에 이 논문을 접했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음식 피라미드는 미국 농무부에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홍보했던 음식 피라미드인데요. 빵, 시리얼, 밥, 파스타를 매일 6에서 11인분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최악의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하버드에서 발표한 음식 피라미드인데요. 통곡물 포션이 반의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식품과학은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통곡 중에서도 현미가 가장 나쁘다고 하는데요. 현미의 또 다른 독소는 비소입니다. 계속 충격적인 정보만 말씀드리게 되어 안타까운데요. 현미의 비소 함량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식물에는 비소가 조금씩은 들어있는데요. 식물이나 동물 조직에는 독성이 덜한 유기비소가 있지만 현미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보리 같은 다른 통곡물에는 독성이 약한 유기비소가 있는데 왜 현미에서는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걸까요? 벼는 밭이 아니고 물에 잠겨 있는 논에서 자라는데요. 논에 있는 물을 정수하지는 않지요. 논에 있는 물은 비소가 많은데 토양에 있는 비소까지 물로 흘러나와서 모두 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자라는 보리보다 쌀에는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가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음식에 있는 식이성 비소는 일반적으로 적은 양이고 즉각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미에 있는 무기비소는 복용량은 급성 독성을 유발하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미에 있는 무기비소 양은 급성 독성을 유발할 정도의 고용량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미량이라도 무기비소를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 발생,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등이 발생하고 유아 청소년기에는 집중력, 학습력, 기억력이 손상되고 사회적 능력 감소 등을 유발하고 임산부가 노출되면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을 높이고 발달을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현미를 먹어왔는데 갑자기 현미에 있는 비소를 걱정해야 할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쌀에 있는 무기비소는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서
예전보다 현미에 있는 비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소량의 무기비소라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5년, 10년 뒤에는 혈관이 막히고 뇌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현미의 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현미 시럽 같은 현미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밥을 할 때는 서너 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놓았다가 밥을 해야 합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비소 함량을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물에 담그면 비소가 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버리고 새물로 밥을 지어야 합니다. 쌀을 씻을 때는 꼭 정수한 물로 씻어야 하는 것이 물에 비소가 있으면 그 비소까지 쌀이 흡수해서 오히려 비소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무기비소는 쌀 외피인 쌀겨에 대부분 몰려 있는데요. 도정을 거친 흰 쌀은 비소 함유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무기비소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미 대신 흰쌀에 보리나 다른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현미의 식이섬유도 걱정하는데요.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는 걱정할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닙니다. 현미 100g에는 식이섬유가 5에서 8g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조사해 본 식이섬유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미 100g에는 3.29g이 있고 미국 농무부 자료에 의하면 3.4g이 있습니다. 현미 100g으로 밥을 하면 머슴밥처럼 수북한 한 공기가 되는데요. 흰쌀을 섞지 않고 새끼 현미만 먹는다고 해도 10g 전후라서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식이섬유 1일 권장량은 20에서 25g인데요. 귀리는 100g에 식이섬유가 10.1g이나 있고 렌틸콩은 100g에 10.7g이나 있어서 이런 것들로만 밥을 지어 새끼를 먹는다면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 이때는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리나 렌틸로 새끼 식사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현미와 통곡의 또 다른 문제는 피틴산입니다. 피틴산은 견과류, 콩류, 곡류에 많은데요. 단백질, 아연, 철, 칼슘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견과류만 먹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현미는 다른 반찬들과 같이 먹어야 하는데 그 반찬에 있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니 문제가 됩니다. 흰쌀에는 피틴산이 0.1에서 1.1%인 반면 현미에는 최고 80배가 넘는 2.6에서 8.7%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모두 현미밥으로 계속 드신다면 철분 결핍과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미나 콩에 있는 피틴산을 줄이는 방법은 밤새 물에 담가 놓았다가 그 물을 버리고 요리를 하면 어느 정도는 피틴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남아있을 피틴산이 철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숨이 가쁘고 손발톱에 줄이 생기면서 손발톱 변형이 되는 등 철분 결핍 증상이 있는 분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평소에 철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이 많은 차나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잡곡밥까지 드시면 철분 결핍, 근손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잡곡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현미를 샀는데 쩐내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흰쌀과는 달리 도정을 많이 거치지 않은 현미 겉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아주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쉽게 산패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더 이상 음식이 아닌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흰쌀은 완전히 깎아냈기 때문에 지방산이 아예 없습니다. 흰밥만 먹기에는 좀 싱겁다 하시는 분은 현미보다는 수수나 기장을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기장이나 수수도 피틴산은 있지만 렉틴도 없고 비소도 없고 글루텐도 없습니다. 수수는 단백질이 높기로 유명한 키노아만큼 단백질이 많고 미네랄, 항산화제,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수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장 또한 수수 못지않게 효능이 풍부한데요. 섬유질이 많고 페놀, 카테킨 등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수치 안정에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꼭 현미나 이것저것 모두 섞어서 드시고 싶으신 분은
흰쌀과 잡곡이 최소 7대 3은 되어야 하고 잡곡을 밤새 불린 다음 그 물은 버리고 한 번 더 삶아서 그 물도 버리고 밥을 하는 것이 렉틴, 피틴산, 비소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잡곡밥을 드실 때는 내 입이 방앗간이다 생각하시고 꼭꼭 뭉개고 이겨서 죽을 만든 다음 삼키는 것이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현미와 통곡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항영양소 제거하고 먹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제대로 알고 바르게 먹으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